노무현 전 대통령님과의 인연은 우연찮은 기회에 인연이 됐어요. 1992년 그 총선에서 유일하게 호남이 한석을 뺏긴 곳이 남원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도의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그 해당 행위자로 몰려서 당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중앙위원이었기 때문에 중앙당의 중앙위원회에서 또 한 번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중앙위원회 의장이 이기택 당시 당대표였고, 제 제명권이 상정이 돼가지고 근 50분 정도 감론을박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노무현 당시 원외 최고위원이었었는데 근 한 20분 동안을 저를 변론을 해 주셨어요.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 말씀을 쭉 듣고 이제 직관력으로, 변호사 출신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원 중앙위원은 우리 민주당의 젊은 리더였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된 우리 민주당에서 키워야 될 인재다. 그게 첫 번째로 전국 광역 의원 중에서 베스트 원 1등 아니었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의 의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부 강동원 의원의, 도의원의 그 역량 탓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포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공천을 당해서 잘못해놓고 이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명을 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민주당에서 인재를 키워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사실은 그 신용철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노무현 최고위원께서 정말 이렇게 변론을 해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감동으로 와 닿은 거죠. 제가 그래서 다음날 그 노무현 최고위원님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좀 드렸고요. 저도 우리 노무현 최고위원께서 더 큰 일을 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2011년 11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장관을 그만두시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당시에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을 제가 이제 보고 정말 그 가능한 일인가? 당내 뭐 여론조사하면 당시에 이인재 의원이 아주 대세였거든요. 거의 뭐 50% 넘어서. 그런데 노무현 그 해수부 장관께서는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 보면 당내 2% 내지 3%밖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의 그 금강 캠프라고 이름 지어진 노무현 후보 캠프를 찾아갔어요. 제가 빚 갚으러 왔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일이든 맡겨주시면 조건 없이 내가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호남 조직을 총괄적으로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호남 조직 특보 겸 전북 본부장을 그때 맡아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활동을 하죠. 전라남도 신안, 무안, 목포 이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광주, 전북을 지그재그로 완전히 다 지역을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일단 민심을 살폈어요. 역시 대세는 이인재. 그 당시 이인재 씨에 대한 이 호남에서의 정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DJP 연합으로해서 당선됐다라고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인재 씨의 공이 컸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경선을 해서 졌는데 불복으로 나와서 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아주 그 PK 부울경 중심의 경남, 부산, 울산 이쪽에서 거의 뭐 30% 수준의 표를 빼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인재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이인재 효자론, 뭐 이인재 보훈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인재를 밀어주자. 이게 대세였는데
난감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도를 깨는 그 논리적 근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인재 필패론, 노무현 필승론이다. 이런 그 논리적 근거예요. 네. 저 이 영남 쪽에서는 이인재가 이미 아주 형편없는 배신자 뭐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나와요, 이인재는. 근데 그 당시 우리 선거 구도라는 게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고 호남에서 아주 그냥 몰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남에서 어느 정도 표를 가져오느냐, 이게 승리의 관건인데 이인재 가지고는 뭐 표를 얻어올 수가 없다. 네. 반면에 우리 노무현 후보는 그 어려운 시절에 김대중 간판, 우리 평민당 간판, 이거 가지고 부산에서 계속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부산시장 출마했죠, 국회의원 출마했죠. 그래서 평균치가 이 득표율이 한 38%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을 때 영남에서, 특히 경남, 부산에서 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 이것이 주요하게 먹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전파했던 방법이 광주 전남북 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청의 홈페이지에 그 자유 게시판, 그리고 이제 각 대학 사이트,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 사이트, 그 다음에 종교, 큰 교회나 큰 사찰이나 이런 쪽에 이제 다중이 보는, 접할 수 있는 사이트에다가 이 이인재 필패론, 노무현 필승론을 계속 포스팅하고 예.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네. 근데 처음에는 뭐 제가 이인재 아주 그냥 친 이인재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온갖 공갈 협박을 다 당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정성 있게 전파가 되니까 강동원 얘기가 옳구나. 이래가지고 민심이 이제 전환이 됐고 결국은 경선을 맨 처음에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두 번째가 울산이고 세 번째가 광주에서 했는데 광주에서 1등을 하면서 노무현 돌풍을, 그야말로 태풍을 이제 불러일으킨 그런 결과였죠. 광주 돌풍의 주역, 이렇게 제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